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지난주는 참으로 더운 한 주였습니다. 여름이 성큼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이겠죠. 지구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보호를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조금 덜 쓰기 운동. 지난주 환율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월 18일 경건한 마음으로 외환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이란의 휴전 협상 조건에 핵에 관한 언급이 빠지면서 트럼프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환율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화요일 일본의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 역시 동반 상승해 1480원 대위로 올라갑니다. 일본의 물가에 대한 부담이 언급되면서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엔화는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역시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동결 혹은 하반기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에 다다르자 그동안의 증시 상승에 대한 수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역외 송금이 동반되면서 원화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 그리고 삼성의 파업 가능성, 이에 더해 국민 배당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영국의 총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앤디 버넘인데 그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파운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증가, 그에 따른 역송금 수요 증가, 여기에 일본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영국의 총리 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파운드 약세를 유도했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혹은 인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방문했지만 자국 내의 경제적 거래만 했지 이란 전쟁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초라한 귀국을 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한때 1,500원을 넘어가기도 했으나 금요일 오후 1,490원 초반으로 급하게 내려왔지만 다시금 등락을 거듭하다 야간 거래에서 1,497원 선에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교체 가능성과 미중 간의 만남 이후 여전히 불확실한 중동 지역의 문제가 유가 상승을 불러왔고 이에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긴축 움직임이 각국의 국채금리 인상,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환율을 강하게 밀어올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관건은 역시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재반 여건이 맞물려 있는 모습이라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바람이 살아나고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세도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더해 현재의 분위기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파적인 뉴스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도 꾸준히 지켜봐야겠고요. 1,500원 선에서는 당국의 물량과 업체 내고 물량들이 꽤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선은 엔화는 160엔, 원화는 1,500원 정도로 인식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주는 1,490원에서 1,500원 사이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로는 미국이 21일 새벽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금리에 공격적인 언급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22일 밤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이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28일 있을 금통위가 첫 회의인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던 신현송 총재의 가늠자가 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올 국내 물가지표 역시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 외에 유럽 쪽과 영국 쪽의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주간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이 언제 멈출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대해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자외선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25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